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가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울과 인천, 충남, 전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는 점차 남동진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생 인류 발상지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칼라하리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13만 년 전과 11만 년 전 기후변화 때문에 녹지를 찾아 이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경 장관이 YTN에 출연해 취임 이후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이 경제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충남, 전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과 전북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후에도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약화해 내일은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의 농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인류는 처음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그동안 과학자들은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현생 인류의 발상지와 함께 최초의 이주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와 해부학적으로 같은 이른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뼈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정확한 발상지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팀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북부 칼라하리 지역에서 나타나 기후변화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20만 년 전 인류의 조상과 같은 혈통을 가진 1,200여 명의 혈액세포를 분석해 발상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현생 인류는 지금의 칼라하리 사막에서 나타나 13만 년 전 북동쪽으로 일부 이주했고 이후 11만 년 전에 남서쪽으로 한 번 더 이주해 서로 나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습지였던 칼라하리 지역이 건조한 사막으로 바뀌면서 녹지대를 따라 이동한 겁니다. Based on climate, geological and genetic data that changes in Earth's axis and orbit around the sun triggered past climate and vegetation changes, which then enabled migrations to areas that were otherwise not suitable for life. 연구팀은 인류의 유전적인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발달한 데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기 인류의 새로운 이동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비밀을 푸는 데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공지능이 사상 최대의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나라를 이른바 인공지능의 국가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네 발로 걷는 로봇 미니 치타입니다. 국내 기업과 미국 MIT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공중제비를 돌 수 있는 네 발 로봇은 세계 최초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고등학생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AI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창업해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30일까지 열리게 될 워크숍에는 반드시 모리코라는 새로운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 모임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께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해 내년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인재 양성, 공공 데이터 개방과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재난, 안전관리 등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청와대는 이번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정국 이후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미래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등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자타공인 인공지능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후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 우선 인공지능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 굉장히 많은 투자도 일어날 거고 인재가 몰리고 고성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그런 주요 동력이 될 것이고요. 올해 안으로 마련될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는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의 혁신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조나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세계 1위인 미국과는 2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제조업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하면 기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이 밖에 최근 큰 어려움을 가져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우선순위 품목을 정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어제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출연해 이번 국감의 현안을 짚어보고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방송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제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극복 기술 독립을 하자고 하는 이 측면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R&D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2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이 조금 넘는데 내년에는 1조 8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가 넘는 이런 증가율을 보고 있어서 문제는 이 핵심 기술이 대부분이 거의 80%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또 기술 이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이나 등록 같은 거를 80%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선택까지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정부가 되는 이런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고요. 국회가 지금 전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국회가 국회답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이걸 좀 바꾸는데 제가 좀 만약에 내년에 당선된다 그런다면 그런 역할을 뭐 눈치 보지 않고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최근 일본을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유출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6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하기비스로 인해 유출되거나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30개, 가와우치무라 20개, 니온마스시 15개, 이타테무라 1개라고 환경성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대 자루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로 오염된 흙 등이 담겨 있던 것들로 특히 23개는 내용물이 강물에 휩쓸려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원전 사고 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관소에 쌓여 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강물 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질 검사 결과 방사성 폐기물 자루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의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16건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20일 확진된 경기도 연천군 와초리 지점과 약 900m, 민통선에서는 약 3.5km 남쪽 지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는 속하지만 1차 울타리를 약간 벗어나 있어 조속히 1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실이나 위변조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 신분증을 대신해서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보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배터리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촉발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충돌이 더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엔 5년 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LG는 다른 특허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격 공개한 합의서입니다.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놓고 싸우던 두 회사가 지난 2014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와 함께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때의 약속을 깨고 같은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LG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 특허가 합의에 쓰였던 그 특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에서는 다른 특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는 부득이 그 합의서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공개에 대해 LG화학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LG화학은 당시 두 회사가 합의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면서 합의서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해당 한국 특허 관련 소송을 외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억지 주장하며 여러 차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인력 빼가기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배터리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계기로 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으며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등으로 일을 중단한 여성들이 많은데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에서 다시 일하려는 엄마들을 돕는 창업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두 딸 엄마인 30대 후반의 이혜진 씨는 결혼으로 중단했던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시간을 쪼개 일할 수 있는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방 창업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창업 교육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몰렸습니다. 놀이방이나 방과 후 학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무 교육이 돼 교육 수요가 높은 코딩 교육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역시 경력 단절을 딛고 창업에 성공한 여성 대표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해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고자 저희가 창업을 했던 그런 이제 수순을 가르쳐 드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이런 교육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종시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5.4%로 전국 1위. 상대적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꾸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업 희망자 중 약 50%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취업 또는 창업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하게 됐습니다. 다시 꿈꾸는 엄마를 위한 소프트웨어 창업 교육.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는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사물이 잘 안 보이거나 기형적으로 보여도 노안이 온 거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실명까지 올 수 있는 3대 눈질환의 하나일 수 있어서 평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근데 그 벽이 하얗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 벽에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한 부분이. 신호등이 뿌였어요. 선명히가 안 보이고. 노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거였습니다. 황반변성은 노화가 주 원인으로 현재 70세 이상 4명에 1명꼴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느는데 완치는 안 되고 방치하면 2년 안에 실명할 가능성이 커서 노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힙니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주사 치료를 3년, 5년, 10년, 길게는 평생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망막에 온 당뇨 망막병증도 실명 위험이 큰 질환입니다. 20년 이상 된 당뇨 환자에게서는 거의 100% 확인되는데 당뇨와 연관이 있는 만큼 혈당 조절을 잘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랑 5단계라 치면 1, 2, 3단계에서는 특별히 양과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즉슨 말은 이제 1, 2, 3단계인 분들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오직 그 당 관리만 잘 해도 그 진행이 이제 천천히 되거나 아니면 더 4, 5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녹내장은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야가 좁아지고 끝내 시력을 잃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모두 눈에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물이 특징적으로 보일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눈에 직접 주사를 놓거나 레이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 평생 치료로 이어지고 진행 속도를 늦출 뿐 완치가 안 됩니다.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망막과 시신경, 망막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검사로 3대 실명 유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세 질환 모두 혈압, 당뇨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요즘엔 날씨도 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 매장의 매출이나 제품 판매량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날씨에 따라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날씨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날씨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